자, 이번에는 이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어요. 제곱근 A가 있고 A의 제곱근이 있어요. 우선은 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제곱근이 이 문자 앞에 있을 때는 형용사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A를 수식해 주는 역할이야. 그래서 제곱근이 루트니까 얘는 그냥 루트 A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A의 제곱근 이렇게 문자 뒤에 있을 때는 얘는 명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A의 제곱근을 X라고 설정한 다음에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어떻게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X의 제곱은 A다 라고 해서 X의 제곱은 A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즉 방정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가 누군지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은 X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래서 두 번째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면 이름을 붙여주기. 이걸 꼭 기억해 주자. 문제마다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P는 A의 제곱근이다. 얘는 얘의 이름이 P인 거잖아요. 따라서 P의 제곱은 A다 라고 방정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또는 A의 제곱근이 K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도 얘의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A의 제곱근 이렇게만 나와 있을 때는 얘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보통은 얘의 이름을 X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X의 제곱은 A다 이렇게 설정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 단순하게 제곱근이 아니라 n제곱근을 배울 거거든요. 걔는 이거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n제곱근 A랑 A의 n제곱근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문자 앞에 있는 거 형용사 역할 한다고 했죠. 형용사는 얘를 수식해주는 역할이니까 그냥 그대로 n제곱근을 적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 루트 앞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읽냐면 얘는 세제곱근, 얘는 네제곱근, 얘는 5제곱근, 얘는 n제곱근 이렇게 읽거든요. 자, 얘는 제곱근이라고 있는데 이 제곱근 앞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n제곱근 A는 n제곱근이 얘니까 그대로 얘를 적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A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A의 n제곱근을 물어봤어요. 얘는 여기 앞에 했던 것처럼 제일 먼저 이름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얘의 이름을 이렇게 X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방정식으로 적는다고 했죠. X의 n승이 A다 이렇게 방정식으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X를 구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X를 구하면 돼요. 이거 구하는 방법은 쌤이 이거 지우고 해줄 건데, 자, 정리하자면은 n제곱근 A 이렇게 어떤 문자 앞에 n제곱근이 있으면 얘는 형용사 역할이라서 그냥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두 번째처럼 누구의 n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름이 있으면 바로 방정식으로 세워서 문제를 풀고, 이름이 만약에 없으면 얘의 이름을 붙여줘서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이 n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자 이거 지우고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어서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얘는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얘의 이름을 이렇게 x라고 하고 얘를 내가 방정식으로 적어 볼게요. 자 이때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거든요. 허근의 개수까지 공부하는 건 나중에 쌤이 심화편에서 할 거고 우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이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거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방정식의 실근은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 수학상에서 어떤 걸 배웠냐면 이 실근의 개수는 이 좌변과 우변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의 개수와 같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y는 x의 n승의 그래프와 y는 a라는 그래프 이 두 개를 그려서 교점이 몇 개 있는지를 파악할 거거든요. 근데 이 n이 짝수이면 이 y는 x의 n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따라서 이 y는 a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두 개가 되고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있으면 교점이 없죠. 따라서 이 a가 양수일 때는 교점이 두 개여서 실근이 두 개가 있고 이 a가 y는 0일 때 이때는 교점이 한 개여서 실근이 한 개만 있는 거고 a가 지금처럼 음수일 때는 교점이 없어서 실근도 없어요. 그리고 이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오른쪽은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하고 이 왼쪽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n이 짝수고 a가 양수일 때 교점 두 개 나와서 실근 두 개 나온다고 했는데 그 두 개는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해가 돼요. 그리고 n이 짝수고 a가 0일 때는 교점이 여기에 있죠. 따라서 실근은 0 이해가 되고 n이 짝수고 a가 음수일 때는 교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때는 실근이 없다 라고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실근의 개수를 구해 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 볼게요. 그리고 n이 3 이상의 홀수이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던 간에 하나밖에 없죠. 즉 a가 어떤 실수이든 간에 교점은 한 개만 나오니까 실근은 한 개만 나오고 이 점의 좌표 우리가 그냥 n제곱근 a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여기 보이는 이 교점의 x좌표도 그냥 n제곱근 a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앞에 마이너스 붙일 필요 없어요. 따라서 그 실근 하나는 n제곱근 a 얘만 있는 거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자, 만약에 요게 y는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점의 x좌표는 n제곱근 3 이해가 된다는 얘기고 이 직선이 y는 마이너스 3일 때는 이 교점의 x좌표가 n제곱근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예요. 쌤이 여기에서는 a가 양수일 때의 교점 n제곱근 a a가 음수일 때도 그 교점의 x좌표가 n제곱근 a라고 적은 거는 이 안에 있는 a가 달라요. 같은 게 아니야. 혹시나 오해할까봐 이렇게 숫자로 한번 예시 든 겁니다. 자, 예제 1번과 추가 문제 풀어볼 건데 다음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학하 시간에 명제를 배웠거든요. 사과는 과일이다. 자, 이거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죠.
자, 그 이유가 사과가 과일의 부분 집합이니까 얘는 참이 되거든요. 근데 과일은 사과이다. 얘는 참이 아니죠. 그 이유가 요 과일은 사과의 부분 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부분 집합의 관계를 따져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x는 1이다 라고 했을 때 얘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에요. 그 이유가 x가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는데 여기는 1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 집합 관계를 성립하지 않거든요. 대신에 x가 1이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때는 참이에요. 직관적으로는 약간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항상 부분 집합의 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기억부터 해볼게.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풀지 않아도 거짓인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한번 풀어볼게요. 자, 64의 세제곱근 얘를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내가 방정식으로 풀 수가 있는데 x의 3승이 64인 거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 얘는 x의 3승 빼기 4의 3승은 0이니까 x 빼기 4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에 근은 몇 개 있어요? 3개 있잖아요. 실근과 허근을 합해서 그 근을 구하게 되면 이 x가 4도 있지만 자, 얘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 쓰게 되면 이렇게 해서 총 3개 나와요. 2개 아닙니다. 하나, 둘, 3개예요. 얘는 이 4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 아니죠.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64의 세제곱근 그냥 근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실근과 허근을 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64의 세제곱근은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얘는 3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3개가 한 개의 부분 집합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기억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이너스 81의 4제곱 근은 몇 개 있을까요? 이 근은 4개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했어? 실수인 게 몇 개 있는지 물어봤죠. 쌤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실수인 것의 개수는 그래프를 통해서 푼다라고 했죠. 즉, 이 마이너스 81의 4제곱 근을 이름이 없으니까 x라고 하고요. 자, 방정식으로 세우게 되면 x의 4승은 마이너스 81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데 실수인 걸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풀게 되면 자, x축, y축 그리고 이 x의 4승은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81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교점이 없잖아요. 따라서 실수인 건 없어요. 그래서 요 니은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디귿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라고 했는데 자, 우리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몇 개 있죠? 3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렸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리을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봤죠. 이 실수인 것의 개수, 뭘 푼다고 했죠? 이 그래프로 푼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을 선생님이 x라고 하고 자, 방정식으로 세울게요. 그럼 x의 3승은 마이너스 5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이 x의 3승은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5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교점이 한 개 있죠. 네. 따라서 한 개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 실수 하나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5다라고 하시면 더 정확하게 구한 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 풀 때마다 지금처럼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이미 그 그래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네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그런데 n이 짝수인데 a가 음수니까 교점이 없겠다. 즉 교점이 없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는 없다라고 보시고 마이너스 5에 세 제곱근이래. n이 홀수네. n이 홀수이면 요 a가 양수이던 0이던 음수이던 간에 무조건 실근은 한 개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쌤이 처음이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준 겁니다. 자, 추가로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2i다. 네, 틀렸죠.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몇 개 있다? 두 개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한 개짜리의 부분 집합일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기억은 구하지 않아도 틀렸다는 거 알 수가 있고. 자, 2번 제곱근 16. 이 제곱근이 앞에 있을 때는 얘가 이 형용사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수식해주면 돼요. 제곱근이 루트니까 얘는 루트 16 얘가 되는데 얘는 4잖아요. 즉 마이너스 4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2번은 이게 틀린 게 되고, 자, 3번 27의 세 제곱근은 3이다 라고 했는데, 자, 얘도 그냥 틀린 거죠. 그 이유가 세 제곱근은 3개가 있는데 여기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부분집합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9의 네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2개이다. 자, 실수인 것의 개수는 선생님이 그래프로 푼다고 했는데 그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여기 A가 양수고요. N이 짝수예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교점 몇 개 있다? 2개 있구나 라고 기억하시고 실근 2개 맞겠구나 해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 2개는 얘가 y는 x의 4승이고 얘가 y는 9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제곱근 9, 요 점의 좌표가 플러스 4제곱근 9, 이렇게 해서 2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 5번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4제곱근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했는데 a가 음수이고 자, n이 짝수일 때 머릿속에 그래프 그려보세요. 교점이 없잖아요. 따라서 실근은 없어요. 그래서 5번 틀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배울 때는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배울 때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쌤이 심화편에서 강의를 할 겁니다.